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법 두 번째 시간으로 교재 17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방염 보도록 할게요. 방염에 보시면 KC 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orea Certification이라고 해서 C가 인증을 의미합니다. 방염이라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증해주는 것으로 강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KS 인증은 제품의 품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염 처리가 된 벽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실습실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방염이라고 써져 있고 가운데에 K, C라고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이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부착하는 물품, 이를 우리는 방염 대상 물품이라고 하는데 이 물품 등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염자가 불꽃염입니다. 불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마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상가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자주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옥내, 건물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문화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운동시설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수영장은 제외가 됩니다. 왜? 수영장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로 인해서 초기 소화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수영장은 제외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염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별 3개. 의료시설도 여기에 해당이 되며 교육연구시설 중에 합숙소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맞죠? 건축물 옥내에 있는 시설 중에 종교시설, 맞죠? 수영장은 제외, 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노유자 시설도 방염 처리를 해야 되며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호텔, 모텔과 같은 장소를 의미하겠죠.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방송국 촬영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소,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된다. 그 밖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이때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방염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방염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 1번과 2번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방염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포함입니다. 두 개 다 제조나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펫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두께가 2mm 미만인 벽 치류 같은 경우도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종이도 또 나와 있죠. 이때는 두께가 2m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경우는 2mm 미만의 벽지, 그리고 부착할 때 하는 것은 두께 2mm 이상의 종이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부분은 종이 벽지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이 벽지 제외된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2mm 미만이다. 미만 기억하시고 아래 2mm 이상 종이류이다. 2mm 이상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시용 합판, 목재, 섬유판, 무대용, 안막, 무대막.
안막 무대막은 이제 영화 상영관이나 골프 연습장에 스크린과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란 주점이나 유흥 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을 생각해 보시면 화재 발생 시에 대부분 가연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가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를 마시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런 장소의 경우에는 소파 의자에 대해서도 방염 처리를 해야 한다. 즉, 방염 처리된 소파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류는 두께 2mm, 그렇죠, 이상이다 라고 했고, 합성 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 이때 합성 수지는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판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칸막이, 음이나 방음을 위한 흡음재, 방음재, 커튼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구류는 해당이 안 되고 너비 10cm 이하의 반자 돌림대도 마감 재료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비 10cm 이하라는 것은 너비가 작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는 뜻이고 반자가 무슨 뜻일까요? 천장 밑에 다시 천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반자라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공간이 있고 이 천장에다가 여러 가지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마감 처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천장 아래 천장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천장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 부분을 설치해서 고정을 시키는데 이 테두리 부분을 우리는 반자 돌림대라고 합니다. 즉 경계 부분에다가 이 반자 돌림대를 설치해서 고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고정하는 부분이 너비가 10cm 이하인 경우에는 마감 처리를 10cm 이하인 경우에는 방염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몇 미리 이상이었습니까? 그렇죠. 2mm 이상이었고 종이류는 방염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가구류는 제외. 너비 그렇죠. 10cm 이하의 반자 돌림대도 방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확인 OX 문제. 방염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O, 틀리면 X라고 했습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제외, 블라인드도 포함이 됐었죠. 방염 대상이 됩니다. 답은 X. 두께 2mm 미만의 벽지류, 종이 벽지는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O. 6번에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별표 3번에 나와 있는데 중요도가 별 3개이기 때문에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체 점검에서는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동 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종합 점검은 이 작동 점검을 포함해서 그 밖에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법령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종합점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종합점검보다 간소하죠. 따라서 1,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작동점검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 2, 3을 뺀 특급이 있죠. 특급은 작동점검 대상일까요? 아니겠죠. 특급의 경우에는 종합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점검 대상 보도록 할게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전부 다 종합점검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즉 CO2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가 종합점검 대상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대상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종합점검 대상이고 제한 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인천소방부는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연면적이 1000이 넘습니다. 따라서 종합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제외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제외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 작동점검은 특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2회 종합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즉 소방서를 의미하겠죠. 소방서의 경우에는 종합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작동점검은 할까요? 소방서가 작동점검 합니까? 소방서는 당연히 종합점검은 제외되지만 작동점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점검, 종합점검 모두 연 1회 실시를 하게 되고, 특급의 경우에는 1년에 2번이기 때문에 반기에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동점검 중에서 종합점검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합점검을 4월에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되는 달은 10월이 되겠죠. 이 10월에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점검의 최초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점검을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신축 건축물인 경우가 최초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점검은 언제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60일이기 때문에 이게 2개월이죠. 그러면 그 다음 해인 25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이때 최초 점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축 건축물은 최초 점검 실시 후에 다음 해부터 종합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24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년 후인 25년 12월까지 종합 점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점검의 점검 시기 볼게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즉 신축 건축물이 아닌 경우죠.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허가일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2016년도 3월 23일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착공을 언제 했냐면 그 다음 해인 2017년도 5월 1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었겠죠?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일이 그 다음 해인 2019년도 11월 16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점검은 언제 받게 될까요? 물론 이 건물은 종합점검 대상이 되겠죠. 언제일까요?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니까 언제이다? 2019년도 11월 30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까지, 즉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용 승인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 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속하는 달이 아니라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까지 종합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점검 대상이 2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건축물 중에 빠른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종합점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제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그렇죠.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해서 15일 이내 두 개 다 일자가 같습니다. 이러한 자체점검 결과를 게시해서 특정소방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0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점검 기록표는 10일 이내 작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10일 이내와 30일 이상 게시한다.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기록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물명이 학교라고 하면 인천소방고등학교가 되겠고 주소를 쭉 적어주고 점검 구분은 이제 종합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점검에 체크를 합니다. 점검자는 업체가 될 수도 있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점검 기간을 명시를 하고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와 용수 설비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되겠죠. 이 정비 기간을 쓰시고 그리고 30일 이상 자체점검 기록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체점검에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다. 맞죠? 작동점검 제외 대상에는 위험물 제조소가 맞죠?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소방서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소방서가 작동점검 제외입니까? 아니죠. 작동점검 해야 되겠죠. 답은 X. 소방서는 종합점검이 제외가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체점검에서 최초 점검이란 즉 신축 건축물을 의미하겠죠. 사용 승인일로부터 며칠? 2개월이니까 60일 이내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 2, 3급 소방안전 대상물은 그렇죠. 작동점검 대상물입니다. 특급은 여기에 해당이 그렇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페이지의 벌칙과 과태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에 보시면 4가지의 벌칙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센 벌칙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불을 끄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가장 높은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상해를 입었다 사람들이 7년 7천만 원, 사망을 했다 10년 1억으로 금액과 기간이 올라갑니다. 3년 3천만 원 볼게요.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불법적인 내용이다. 물론 소방시설법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과 관계된 내용이겠죠. 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리업을 했다. 이런 경우 불법적인 내용이죠.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고 수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인증 또는 제품 검사를 받았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않는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했다. 혹은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했다. 위험하죠. 불법적인 부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렇게 불법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자체점검 얘기했었죠. 자체점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점검을 위해서 했는데 소방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화재 발생 시 물이 나오지 않겠죠. 이걸 우리는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발견을 한 관계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두 개 다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볼게요.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했다? 그러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벌칙 5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게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체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설치 관리하지 않았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방시설 중에서도 또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걸 우리는 임시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았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했다.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각각 100, 200,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싸게 한 거죠. 싸게 했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다.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점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거를 받지 않고 점검을 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점검을 한 꼴이 되겠죠. 이 경우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업자. 점검 인력 배치 기준. 3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2명을 배치했다? 그러면 위반 사항이 되겠죠. 이때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맞죠? 5가 됩니다. 피난, 방화, 구획, 방화시설의 폐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1차는 100이었죠? 2차 200, 3차 300입니다. 따라서 답은 X.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 경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는 50만 원, 10일 이상에서 1개월 미만 100만 원, 1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점검 결과를 축소 삭제, 거짓으로 보고했다. 거짓인 경우는 가장 높은 300만 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체 점검 이행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면 불량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량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이 조치 계획을 세운 것을 어디에? 소방서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이행 완료 날짜를 통보를 하겠죠. 즉 소방서에서 이때까지 이행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 점검 이행 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 이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10일 미만, 10일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그리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거짓 보고 50, 100, 200, 300 위의 경우와 똑같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 기록표 볼게요. 점검 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하지 않았다. 1차, 2차, 3차 각자 100, 200, 300으로 금액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방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항이죠. 그런데 관계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벌금이 얼마일까요? 중대한 사항이니까 벌금에 해당이 되고 3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점검 기록표를 미기록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관계인 1차, 2차, 3차가 있었죠? 1차 때 100, 2차 때 200, 3차 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개념 다지기에 보시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와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리업자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혹은 관리업자가 지위 승계를 한 경우
즉 종전의 관리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찬가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때도 마찬가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위 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확인 OX 문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자,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때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점검 기록표를 미기록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관계인 2차 위반이기 때문에 2차는 200만 원이 되겠죠. X. 1차 위반 100, 2차 위반 200, 3차 위반 3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관계법령 4장의 다중이용업소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